오늘 얘기는 지난번하고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월요일날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앞에 물리적으로 뭐 세그멘트가 나눠졌달지 어떻게 유량 계산한달지 하는 것들이 주로 있었고, 뒤에 제가 온도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하려다가 우리가 월요일 강의를 그것으로 일단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엔 템퍼레처를 제가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일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다뤄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조금 띄어서 이렇게 템퍼레처 모델링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그 모델링 강의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 지금 템퍼레처에 대한 식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 거예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V를 계산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V DCDT 했던 기억나요? 그렇죠? DCDT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뭐 C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똑같은 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잠시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좀 깨끗한 화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요지는 이것들이 컨센츄레이션을 얘기하는 거라고 템퍼레처를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우리가 항상 제가 뭐 흐름, 확산,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은 사실 반응이라기보다도 인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딩.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Q 곱하기 C, Q 곱하기 C가 들어가는 건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이런 얘기했었고요. 디스퍼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뒤에 있고 남의 그 옆에 있는 셀은 앞에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었고, 버크 디스퍼전 코에피션트 E''은 Q하고 같은 그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스를 놓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는 빨간색은 플러스 해놓고 히트 로딩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이제 이것도 플러스라 치죠. 그럼 나가는 거는 지금 아웃플로 같은 이런 것들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확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형태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다시 제가 이것을 펜으로 바꿔서 한번 써 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라운드 C, 라운드 T가 그렇죠? 2에 라운드 자성 C, 라운드 X 자성.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글씨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써지느냐? 원래 뭐 글씨가 이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기왕이면 좀 글씨가 제가 보건대는 글씨가 좀 괜찮으면 강의 듣기도 좀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가볼게요. 제가 디지털 펜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생각처럼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라운드 X 자승, 마이너스 U, 라운드 C, 라운드 X가 있고 마이너스 KC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뭡니까? 이쪽에 요런 애들은 사실은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거. 사실은 TCT가 마이너스 KC 거리고 요거는 보통 이제 로딩.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사실은 디스퍼전 코에피션트가 똑같은 꼴이잖아요. 그리고 뭐 U는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AA 지워진다면 U에다가 라운드 C, 라운드 C 똑같은 꼴이고,
얘도 똑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조금 표현의 차이만 있지만 똑같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 온도라고 하는 거하고 열이라고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여기는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물의 밀도하고 열 용량하고 곱하게 되면은 이게 나름대로 거기에 에너지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저기다 이제 적용을 해서 위식에다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등등등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나 뭐 한번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피하 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보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던 컨센츄레이션 얘기하고 완벽하게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컵이 있어요. 그렇죠? 못생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설탕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설탕을 색깔을 좀 바꿔서라도 설탕이 이제 이렇게 할까요? 색깔을 좀 넣습니다. 넣고 설탕을 넣었다 하게 되면 이만큼의 설탕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달기가 지금 여기가 이 정도로 이제 달다고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 똑같이 템퍼레처도 이런 어떤 볼륨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그만큼의 어떤 열, 에너지 이런 것들 여기는 H가 되고 만약에 저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우스하고 뭐 등등등 혼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박스 안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약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거. 밑에 분모를 보시게 되면은 V로 전부 나눴잖아요. V로 전부 나눴는데 얘도 V로 나눈 과정에서 지금 면적하고 그런 것들이 상쇄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자동적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는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일이랄지 어떤 열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왜 이런 DC, DT, DDT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약간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t를 계산하고 그 전 단계에 이쪽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알고 싶은 값이에요.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어떤 그 함수라고 하는 거,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학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걸 조합을 해갖고 모르는 걸 계산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이쪽은 다 안다는 거예요. 얘는 그 전 타임 스텝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델타 세 시간, 그러니까 1시간 후 내지는 1분 후, 1초 후의 상황을 알고 싶다. 근데 그러면 초당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ti에다가 따지게 보면 델타 t다. 어떤 이 t가 있고 여기 작은 시간 단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여기에서의 어떤 그 전 단계에서의 값이 뭐 ti고요. 그 다음 단계의 값이 ti 플러스 1이면 결국 이 ti 플러스 1과 ti 사이에서는 이만큼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재료가 좀 늘어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델타 너무 세게 눌러서 그래요. 델타 t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사이 값이 델타 t라는
뭡니까? 요 TRI라는 값에다가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얘가 된다는 거고, 바로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학에 대해서 뭐 좀 별로 반갑지 않고, 나는 수학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고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골치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이 잘 가고 있어서 이제 좀 지금 나가 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그림에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컨센트레이션 자체가 어떤 질량과 부피의 비로 정의되는 것처럼 템퍼레처도 히트와 열 에너지와 그리고 이 요거 나름대로의 볼륨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H 나누기 로우 나누기 CP 요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M하고 똑같이 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T도 상당히 어떤 그 컵 안에 설탕의 어떤 그 개수처럼 스푼에 몇 스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지금 오케이 그러면 아주 쉽게 됐어요. 쉽게 해결됐어요. 그렇죠? 이건 위에 있는 거 계산하면 오면 되고, 여기 우리가 자체가 i니까 내가 계산할 거고요. 얘도 어떻게 대체적으로 우리는 갖다 놓죠. 사실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수월하게 이제 되는 건데, 이 Q가 다르니까 I도 다르긴 했군요. 어쨌든 이 TI가 똑같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냐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이 뭔지는 알자가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 것인가?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 에너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 에너지와 관계되는 어떤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면 쪼인다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이쪽은 그 쪼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뭐 어떤 그 증발이랄지 확산이랄지 어떤 그런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것이 이 솔라의 그 태양에서 오는 숏웨이브 단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롱웨이브라고 하는 장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에서 뿜어 나가는 나름 레디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하고 관계되는 것들이고, 이쪽은 또 나름대로 또 물하고 관계없지만 대기나 외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그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생각해 보게 되면,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역시 나가는 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1대1로 다 매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것이 얘들이 하나하나가 뭐냐인데, 결론부터 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대충 우리가 이 정도 위도를 주게 되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면 좀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물론 이제 대기나 기상이나 뭐 이런 천문 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분들이 해준 거를 감사합니다. 인정해드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뭡니까? 어쨌든 그 태양에서 어떻게든 오고 외부에서 오는 거 하고 나름대로 잃어버리는 거 하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여기 보면 요 들어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또 쪼이는 어떤 그런 건데, 여기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레디에이션. 옛날에 ET라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ET. ET가 바로 여기 엑스트라, 요 E고, 테레스트리얼, 이게 ET입니다. 그래서 외계에서 오는 방사능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컨스턴트로 W0가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값이고요. 뭐 여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거리에 대한 얘기고 거리와 각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요 지점, 우리 나름대로 태양이 그 지구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영향권에 들어오는 바로 그 경계 지점에 들어오는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뭐 이쪽은 지금 동지하고 하지가 될 것이고 춘분과 추분이 될 텐데 서로 위치하고 따라서 거리가 다르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해당하는 지역에 도달한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도와 이도를 기입을 하시게 되면은 계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오는 I0가 있을 때 I0는 나름대로 그 공기 중에서 지구 우리 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공기에 여러 가지 뭐 물질에 있어서 그 뭐 에너지 로스가 생길 거고, 혹시 구름이 있으면 덜 올 것이고, 나름대로 반사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늘진 곳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다 알 수만 있다면 실제로 도달하는, 요거는 바깥에서 외계에 도달하는 건데 실제로 수면에 도달하는 at the surface, water surface,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몇 칼로리가 들어오느냐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요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대개는 모델에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세하게 이런 전공을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굳이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레디에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또 월요일날 하면서 뭐 레디에이션은 방사 이런 거죠. 우리가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레디오 액티비티, 방사능이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도 있고 알파, 베타, 감마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라고 하는 것이 방사능이란 뭐냐를 이제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에너지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 어떤 그 파동이나 입자로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물을 통해서 간달지, 뭐 공기를 통해서 간달지, 뭐 그런 거. 스페이스는 공기가 되겠죠. 여기는 물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레디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그 입자에 관한 거, 음향에 관한 거. 나름대로 또 이 어떤 중력 가속도의 영향에 의한 거.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양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뭐 IR, 인프라레드랄지 가시광선이랄지 UV랄지 이런 것들이 전자기적인 것에 속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많이 쓰는 음식을 때 쓰는 거, 라디오, 그렇죠? 우리가 듣는 청취하는 라디오, 무선 단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파티클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에 뭐 걱정을 해야 되는 방사능의 계통들입니다. 어쿠스틱, 그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같은 것들도 세스믹 웨이브 같은 시스믹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지진파 이렇게 우리 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이거는 중력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천이 막 흐르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뭔가 에너지가 전파가 된다면 그게 하나의 파동이 되고 그것이 레디에이션이다. 레디에이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레디에이션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루 동안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죠. 아침에 좀 해가 뜨고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저녁 때는 해가 지는 상태인데 동지 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적은데 하지 때는 이게 에너지 레벨이 높죠. 그 다음에 추분 때는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경도와 이도 우리 위치에 따라서 이 기상하시는 분들이 다행스럽게 개선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 쓰자는 거고. 또 하나가 쉐이딩이 있는데 이것은 그늘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측정을 해준다기보다도 우리가 산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어떤 뭐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그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태양의 위치와
건물이나 구조물의 위치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현지의 측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클라우드 커버라고 기상청 자료를 가게 되면은 구름이 전체적으로 전체 하늘의 면적이 얼마를 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상청에서도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죠. 예,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느 시기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모델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당한 평균 수준, 뭐 낮에 들든지 24시간 평균이 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또 계산하지만 이런 식으로 맑은 날, 뭐 구름이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 CL 값이 이렇게 달라지고 거기에 A와 B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우리는 뭐 중간에 뭐를 택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값을 택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택하시지 않으면 모델에서 그냥 중간에 평균 값으로 줍니다. 자, 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tmospheric long wave radiation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 장동순 교수님께서 대기 쪽에서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뭐 스테픈 볼즈만 컨스탄트랄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절대 온도의 개념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어떤 효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온을 알게 되면은 계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것도 되게 좀 쉽게 계산이 된다. 뭐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분들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하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터 롱 웨이브라고 해서 물 자체에서 나름대로 또 가는 백 레디에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류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컨덕션, 컨덕션 같은 경우에는 전도고요. 컨벡션은 이제 뭐랄까요, 흐름이죠. 일종의 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컨벡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vaporation, 이것은 결국은 얼마나 이 공기 자체가 건조하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빨래가 마릅니까? 안 마릅니다. 왜 안 마릅니까? 그것은 공기 중에 있는 그 증기압하고 내 빨래에 있는 물기하고 서로 농도가 같아요. 완전히 포화되어 있어요. 둘 다 ES야. ES 빼기 ES면 0이에요. 그러면 0 빼기 0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말라요, 장마철에. 근데 굉장히 마른 날에는 빨래가 잘 말라요. 그러면 이게 이 에어가 0이다. 그러면 굉장히 맥시멈이 돼서 이 플럭스가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고,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이베포레이션이 늘어나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바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쪽이 뭐랄까, 이쪽은 이제 젖은 웨트라고 할까요? 빨래라고 할까요? 여기 공기, 뭐 대기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완전히 포화된 상태고, 얘가 참네. 그다음에 여기는 거의 굉장히 잘 말라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완전히 ES와 EA로 이 단면에서 완벽하게 뭐 딱 핵이 잘라지냐 그렇지 않고, 약간 농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해서 이런 어떤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람이 불면은요, 이것들을 확 이제 없어지면서 나름대로 이 농도가
굉장히 짧은 농도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그림이 좀 정확하지는 않아서 미안한데 어쨌든 지금 이 물하고 이 빨래하고 여기 사이가 굉장히 젖어 있는 건 젖은 공기를 싹 없애버리면 마른 공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레디언트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속에 물방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죠. 물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물방울이 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공기 중에 있는 물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최대한 녹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떠 있을 한계가 있는데, 그건 당연하게 너무 물이 많게 되면은 결국은 물기가 돼서 비가 돼서 떨어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떠 있을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그것이 또 온도의 함수인데 그것이 이슬점, 이슬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포화 증기압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녹아 있을 수 있는 공기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포화 값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 습도가 있을 경우에 얘들은 상대 습도니까 점점점 말라 있는 공기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내 기온이 25도고 현재 습도가 50%인 상황이다. 25도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50%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 금을 그어 보면은 그때 요 해당하는 이것이 포화 증기압이 되는 거고 그때 해당하는 농도가 이슬점 농도가 되는 거죠. 이슬점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 TD를 알게 되면 대입해서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당시 이 에어가 아니고 ES로 돼야 돼요. ES. 포화 증기압.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잡다하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그림들이 여기 똑같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그 공기 중에서 지금 증기압을 계산하게 될 때 이것이 현재 증기압 계산은 아까 내가 ES라고 했는데 이건 어쨌든 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에어 템퍼레처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태양 에너지랄지 아까 공기 중에 있는 레디에이션이랄지 물의 리플렉션이랄지 전도랄지 증발을 5가지 컴포넌트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그래도 오늘 공부를 할 때 이것이 나름대로 이게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이제 바닥 쪽에서 지금 물이 있고요.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온도가 일정하다고 일정하진 않지만 깊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얕은 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로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물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여기 대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상류나 하류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의해서 여기도 온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밑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 레벨 가지고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바닥 자체에서의 어떤 온도 자체의 변화는 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열 에너지하고 그런 것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 자체는 두 개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일종의 전도 같은 그런 꼴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반복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안에서 온도가 변하는 그런 그 작은 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JSI가 금방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대충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값들이 쭉 나중에 엑셀 테이블입니다. 값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값이 대충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식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 뭐 값이 또 영어로 표현은 플러스가 있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다른 사람들 시기, 내가 이런 것들은 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는데 자세하게 할 필요 없죠. 굉장히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뉴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